H5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흑광, 형광, 발광 외에 HTRF라던가 FP에 관련된 모든 멀티모드가 들어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멀티 장비보다 약간 좀 더 오랫동안 얘가 칼리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넉넉하게 보통 5분 정도 생각해 주시고 미리 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잠깐 켜면 스타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문구가 뜨고요. 보시면 이니셜 라이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위에 이렇게 주황색 바가 뜹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 옆에 I 표시가 주황색으로 뜰 겁니다. 이 표시 자체가 이 장비가 이니셜 라이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니셜 라이징이 끝나면 주황색 바랑 이 I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럼 장비는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켜시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플로르센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평면 반응법이고요. HTRF는 이제 일반 플로르센스의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ID5는 지금 말씀드렸던 흑광, 형광, 발광 이 세 가지 외에 HTRF 평광을 하실 수 있는 장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HTRF나 FP는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고요. 최근에 바이오벤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하이스루트스를 할 때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좀 더 고감도, 센서티비티를 원하고 어큐리시를 원하고 빠른 시간에 많은 샘플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로 해서 많이 대두가 돼서 기본적인 플로로센스를 쓰다가 HTRF로 많이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FP에 관련된 실험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향후에는 뭐 예전에도 좀 진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니즈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쓰고 계신가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한번 시작을 해보겠고요. 장비가 이니셜 라이징 되는 동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 바탕화면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스 프로 7.1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원하는 세팅을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맨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소프트웨어랑 이 장비가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맨 먼저 보이는 왼쪽 상단의 그림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보시면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에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거는 커넥션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시켜주신 다음에 세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클릭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 창 자체가 인스트루먼트 커넥션을 연결해주는 창이라고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이걸 클릭하자마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비랑 소프트웨어의 커넥션을 잡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면 밑에 스펙트라맥스 ID5라고 하는 이 기기명이 뜹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지금 같이 초록색 화면에 하얀색 표시가 뜹니다. 이 표시 자체가 장비랑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됐으니 이제부터 세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 템퍼레이처 오픈 클로드 쉐이크가 아마 다 비활성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각각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리딩을 하시기 전에 가끔씩 셀컬처나 어떤 물질에 따라서 인큐베이션을 하시면서 리딩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이 장비 내의 템퍼레이처를 맞추셔야지만 되겠죠. 대부분 뭐 37도씨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템퍼레이처 아이콘을 누르셔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온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표시 기능에 체킹을 해주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온도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 37도씨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좀 온도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76도씨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빨간색 박스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빨간색 박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템퍼레이처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에서 이 장비에 적용할 수 없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커서를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 장비는 15에서 66도씨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온도 이내에서 선생님께서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오프를 하시거나 처음부터 세팅을 진행을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들어 놓은 샘플을 장비 내에 장착을 시키셔야지만 되는데, 그때는 오픈 클로즈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클로즈 이렇게 누르면 얘가 플레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에서 빠지고요. 여기에 플레이트를 올려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오픈 클로즈 눌러주시면 플레이트가 장비 내에 장착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쉐이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쉐이크 기능은 선생님들께서 리빙을 하시기 전에 쉐이킹이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세팅을 하는 조건인데, 이 기능은 옆에 보시면 어퀴지션 세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가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문의를 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실험을 많이 하시냐고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렸었는데, 뭐 대부분 흑강, 형광, 발광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셀 바이어빌리티와 관련된 서머시약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장비는 서머시약이 아니라 그 프로메가의 셀 타이토 블러라고 하는 루미네센스 셀 바이어빌리티 시약하고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비에서 밸리데이션이 되었거나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토콜들이 이 옆에 프로토콜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매니저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탭이 보이시고요. 프로토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에는 흑광, 형광, 발광, HTRF, FP에 관련된 기본적인 세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셀 그로스 바이어빌리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참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갖다 대시면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 타이토 블록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뭐 플로르센스도 있고 루미네센스에 관련된 이런 세팅 설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셀 타이토 블러 루미네센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프로토콜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항상 요 란에는 프로토콜 매니저에서 불러오게 되면 항상 불러온 프로토콜의 네임이 뜹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드시 인트로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인트로를 보면 프로메가의 셀 타이토 블러 어세이에 관련된 세팅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옆에 보시면 세팅 인포메이션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로 루미네센스 찍고 여기에 PMP라던가 뭐 쉐이킹에 관련된 조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따라서 나중에 설명드릴 이 세팅 기능에 가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세팅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세를 하신다던가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하실 때 다른 데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한번 참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 프로토콜 매니저 라이브러리에서 프로토콜들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나는 이 프로토콜 매니저 사용을 안 하고 난 자체적으로 세팅 기능을 활용해서 나는 어스에 대한 프로토콜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지금 보시면 어퀴지션 세팅 기능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플레이트 판에 있는 이 세팅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 기능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까 이 ID5가 가지고 ID5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리드 모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흑광, 형광, 프렛, 루미네센스, TRF, PR 프렛, FP, 루미 듀얼까지 가능하시고요. 각각 모드를 선생님들 용도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각각 모드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리드 타입을 엔드 포인트, 카이네틱, 웰스캔, 스펙트럼으로 다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모드 리드 타입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드 모드와 리드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밑에 카테고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웨이브랭스를 지정을 해보면 한 웰에는 동시에 6개까지 파장을 리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웨이브랭스 개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읽고자 하는 파장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플레이트 타입은 옵서번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클리어 바텀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 스페셜픽에 보면 96의 스탠다드 클리어 바텀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나는 웰이 6L부터 384L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플레이트 포맷 또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스페셜픽에 보면 96의 스탠다드 클리어 바텀에 대한 나와 있는 규격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플레이트에 대한 규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쓰는 플레이트 규격 자체가 로우 볼륨이라던가 난 규격의 변화가 바뀐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옆에 있는 에디티드 플레이트를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를 에디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시냐 하면 선생님들이 구입해 주신 그 플레이트 회사에 들어가셔서 카탈로그 넘버를 치시면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규격들을 넣어주시고 플레이트 네임을 설정하셔서 세이브 해주시면 지금 이 칸에 선생님들이 설정해 주신 이름대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플레이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디어러를 설정해 주시는데 리디어러는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가 셀렉트 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셀렉트 올은 96의 플레이트 전체를 다 리딩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나는 96의 리딩 다 필요 없고 난 내가 원하는 샘플이 있는 부분만 셀렉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샘플이 놓여있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패스체크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옵설번스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어떤 거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큐벳에서 OD 값을 쟀었을 때랑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OD 값을 쟀었을 때랑은 당연히 OD 값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흑강을 계산하는 그 팩터 중에 하나가 패스랭스에 대한 팩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큐벳은 항상 패스랭스 1cm, 1cm를 지나갈 때 OD 값을 환산해서 보여주는 거고 마이크로 플레이트는 넣어주신 다음에 얘가 탑에서 바텀을 넣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주신 샘플의 용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패스랭스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는 선생님이 넣어주신 샘플의 볼륨에 따라서 얘는 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읽은 흑방 값을 나는 패스랭스 1cm, 1cm가 지나가는 그 OD 값으로 환산시켜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패스체크를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참조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선생님께서 제시 그 큐벳에서 쟀던 OD 값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희가 지정해 놓은 그 특수 환산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 같은 경우에 워터를 900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에서 재고 얘를 환산시켜주는 그런 수식값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기용매라든가 다른 것을 사용해서 쓸 경우 이 패스체 기능을 쓰더라도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하진 않고 그냥 참조하실 수준의 그런 OD 값이 환산돼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가 없으시면 체킹 기능을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이크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쉐이크랑 동일한 기능이신데요. 리딩 하시기 전에 나는 쉐이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체킹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쉐이크에 필요한 시간, 초 단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킹 인텐서티랑 쉐이킹 모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신데 쉐이킹 인텐서티는 클릭해보면 로우, 미디움, 하이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RPM으로 말씀드리면 로우는 420 RPM, 미디움은 520 RPM, 하이는 570 RPM 정도의 속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인텐서티 설정해 주시면 되고 쉐이킹 모드도 오비탈, 리니어, 더블 오비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쉐이킹 모드 선택해 주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리드 기능은요. 저희가 이거 꺼달라고 말씀드려요. 이 스피드 리드를 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플레이트 리딩을 할 때 좀 더 빨리 읽게 해서 키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키시게 되면 어큐러시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들어가서 선생님께 결과값을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릴 때 얘가 단순히 한 번만 딱 OD 값을 찍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10번, 20번 읽고 평균값으로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께 평균값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스피드 리드 기능을 키시게 되시면 이 안에서 10번 읽을 거를 5번, 6번만 읽고 딱 결과를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R&D를 하시는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QC나 밸리데이션이 다 된 그런 샘플들을 좀 빨리 읽기 위해서 켜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냥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시는 기관에서는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몰 세팅 기능에 보면 리드 오더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로우, 컬럼, 웰 중에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의미는 뭐냐? 리드 오더 방향을 나는 만약에 로우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로우, 가로 방향으로 얘를 리딩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컬럼 방향으로 하면 컬럼 방향으로 랩을 세로 방향으로 리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웰 방향이 있는데 왜 리드 오더 방향이 왜 필요할까? 이 이유는 선생님께서 동일한 파단대를 난 2개 이상에서 보고 싶다라고 설정하셨을 경우 나는 405에서 한번 읽고 나는 두 번째 파장을 450에서 읽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만약에 로우나 컬럼으로 설정해 주셨을 경우에는 처음에 얘가 405를 다 읽고 돌아가서 450을 읽습니다. 그런데 웨일로 설정을 해놓으면 한 해를 동시에 두 파장으로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405, 450, 405, 450.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리도더 방향을 설정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이네틱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카이네틱은 엔드포인트랑 다른 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중간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카이네틱에는 리드 타입이라고 하는 어세이 자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인터벌을 둬서 내가 계속 얘를 리딩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세팅이 있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토탈 런타임하고 선생님께서 보실 인터벌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 초로 선생님께 설정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보면 세팅이 리로드 방향이 웰로 되어 있습니다. 웰로 지정하셨을 경우에는 한 웰을 읽기 때문에 얘는 밀리세컨까지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리도더 방향을 내가 컬럼 방향으로 두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초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웰 개수나 웰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리도더 방향을 웰로 줄 것인지 로우나 컬럼으로 줄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토탈 런타임하고 인터벌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50초 간격으로 난 결과를 리딩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얘가 50초, 100초, 150초 이렇게 얘가 인터벌을 두면서 결과를 리딩하는 횟수는 73번 결과를 리딩할 건 되어 있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인터벌을 세팅하실 때 미니멀 인터벌의 시간보다 같거나 그 위로 세팅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16초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리디어를 요만큼 컬럼 방향으로 읽을 때 그 시간이 16초 걸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인터벌로 돌아가서 얘를 읽으려면 16초가 같거나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니멀 인터벌을 설정을 해주실 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웰스캔 기능인데요. 웰스캔 기능도 엔드포인트랑 똑같은데 이 중간에 보면 웰스캔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웰스캔 세팅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림을 잘 보시면 엔드포인트는 이 하나의 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웰의 중간에 블루 포인트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로 설정을 해서 읽는다는 의미 자체가 이 웰의 센터 부분을 리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어태치드 된 셀을 만약에 리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케미컬을 떨어뜨려서 얘가 엣지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실험을 잘하셔도 얘가 엔드 포인트로 읽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받아보실 수가 없으시죠. 이때는 웰스캔 방향을 이용해서 패턴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칼, 필, 크로스 방향 중에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난 만약에 필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하나의 웰에 이 파란색 포인트 블루점을 얘가 다 찍고 읽은 다음에 평균값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큐러시는 높일 수 있겠지만 한 포인트를 찍는 것보다 이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나는 이 필 방향을 선택했었을 때 이 파란색 블루 포인트 점을 다 읽고 싶지 않다. 나는 몇 부분만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밑에 포인트 스페이싱을 조절하셔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렇게 스페이싱을 움직여 보면 나는 이렇게 12개의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만 내가 리딩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으로 보고 싶다. 9개의 방향의 평균값만 보고 싶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된 거기 때문에 샘플에 따라서 웰스캔을 사용할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펙트럼인데요. 웰스캔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웨이브렌스 파장대를 넣어주었다면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노운 물질에 대한 파장대를 찾고 싶을 때,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렌스를 스타트 230부터 1000나노미터 사이에서 두실 수가 있으시고요. 간격은 읽으실 수 있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내가 어떤 인터벌로 두실지 해주시면 됩니다. 난 만약에 50단위로 읽겠다. 이 의미 자체는 230, 280, 330, 50단위로 끊어가면서 얘가 웨이브렌스를 이렇게 읽어간다는 뜻입니다. 얘는 그래프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이픽이 되는 점에서 선생님들이 언노운 물질에 대한 웨이브렌스를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스펙트럼으로 웨이브렌스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로르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로르센스는 흑광이랑 다르게 인위적으로 형광 다이를 붙여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타겟을 측정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형광 다이에 따른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파장대가 있으실 겁니다. 인서트를 잘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파장대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타입은요. 옵설번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밑에 보는 96의 스탠다드 오파크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파크의 의미 자체가 불투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블랙 플레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플로르센스, 루미네센스는 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의 스탠다드 오파크로 해주시면서 아까처럼 플레이트 규격이 필요하실 때는 에디티드 플레이트에 들어가셔서 규격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름 다시 재설정해 주셔서 세이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디어료 역시 똑같이 내가 원하는 샘플이 있는 부분 드래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로센스 이제 세팅 중에서 PMT 부분이 있는데요. PMT 개인이 처음에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희가 플로로센스를 찍을 때는 미디움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 자체가 PMT 하는 역할 자체가 이 장비 내에서 형광의 세기를 얘가 받아들여서 증폭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하면은 뭐 보통 잘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냐 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샘플의 형광 자체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얘가 읽지 못하고 세츄레이션 됐다, SAT라고 나타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의미 있는 유효한 숫자 값으로 받아보셔야 되는데 세츄레이션이 되면 실험을 재실험하셔야지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MT 게인을 미디움으로 놓고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PMT 게인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하이나 로로 결과값에 따라서 바꿔주시면서 결과값을 리딩해 주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플로로센스만 바텀 리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탑 리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로센스에서 나는 바텀 리딩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보면 리드 프롬 바텀이라는 부분에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킹을 해주셨을 때 이 PMTN 옵틱 부분에 이렇게 느낌표가 떴습니다. 이 의미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오파크로 플레이트를 설정한 거는 올 블랙 플레이트, 올 화이트 솔리드 플레이트를 사용할 때의 경우도 만약에 바텀 리딩을 하실 때 올 블랙을 쓰시면 안 되겠죠. 블랙 월에 클리어 바텀을 사용하셔야지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트 타입을 변경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실 경우에는 플레이트 타입을 가셔가지고 코스타 블랙 클리어 바텀, 그라이너 블랙 클리어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코스타나 그라이너는 브랜드명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규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설정이 필요하신 경우 똑같이 에디티드 플레이트에 들어가셔서 규격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팅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드 오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생님들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렛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렛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프렛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플로로센스는 형광달을 붙여서 타겟을 디텍션하는 방법인데 프렛, TRF, TR 프렛은 플로로센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플로로센스의 선생님들께서 받아보시는 결과값은 익사이테이션 된 이후에 에미션 되는 결과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강 실험에 플로로센스의 값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에미션 되는 값이 아니라 측정 값에는 물론 간섭작용이 다 되어 있는 익사이테이션 값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감소시키고 어큐러시를 높이고자 프렛, TRF가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프렛은 억셉터랑 도너 두 가지의 비드를 사용해서 얘가 처음에 내가 원하는 타겟 물질에 한번 반응을 하고 이게 진짜로 도너한테 전달이 됐었을 때 얘가 진짜로 형광을 발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받아들인 다음에 도너로 가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어큐러시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렛은 두 가지의 도너를 비드를 사용한다라는 부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이 플로로센스에 관련된 그런 사이5나 이러한 그 다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랭스는 두 가지의 도너에 따른 에미션 파장대가 두 개입니다. 처음에 억셉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옮겨진 도너에서 나오는 에미션 파장대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시약에 따라서 에미션 파장대 두 가지를 선생님께서 억셉트, 도너에 따른 에미션 파장대를 두 가지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 타입은 똑같이 스탠다드 오파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디어료도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PMT 옵틱에서도 똑같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개인 설정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렛에서 다른 점은 웨이브랭스 아까 두 가지 도너 때문에 에미션에 관련된 파장대를 두 개 한꺼번에 얘를 세팅을 해준다 라는 점만 틀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간섭작용이라기보다는 어큐러시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프렛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도너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받으신 형광 물질에는 백그라운드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컨트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넌 스페시픽한 그 타겟에 들어가서 얘가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프렛을 통해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도너에 따른 에미션 파장도 두 가지 설정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루미네센스로 넘어가서 루미네센스는 플로로센스랑 다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광을 선생님께서 측정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파장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 웨이브랭스에서 선생님들이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플레이트 타입은 올 화이트를 쓰기 때문에 얘 역시도 스탠다드 오파크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리디어리어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부분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루미네센스에 대한 PNT는요, 인티그레이션 타임으로 조절합니다. 인테그레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장비 내에서 읽어주는 리딩 타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써머 거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써머나 프로메가나 선생님들이 시약을 구매하실 때 안에 인설트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인설트를 보면 인테그레이션 타임에 대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셀 타이트 굴러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 500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아마 써머에서도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죠. 250에서 뭐 750, 500에서 뭐 7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쉐이크는 아까처럼 필요하신 경우 체킹해 주셔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오더 방향도 솔직히 같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TRF인데요. 이 TRF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로로센스의 간섭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발명된 그 플로로센스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일반적인 형광을 사용하는데 형광 다이를 일반적인 형광 다이가 아니라 란탄계적 다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러피움, 사마리움, 털비듐 같은 란탄계적 다이를 얘는 특별하게 사용한다. 이 TRF를 사용할 때는. 그 이유 자체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 형광 다이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중간에 익사이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에미션까지의 시간 차이를 좀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라서 딜레이 시킨 다음에 요 이후부터 내가 설정하는 이후에 에미션 값을 읽어라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는 란탄계적 다이를 사용하고, 선생님들께서 그때 란탄계적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란탄계적 다이에 대한 그 에미션 파장대가 있을 겁니다. 그 파장대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플레이트 타입은 똑같이 오파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리디어리어도 이렇게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느낌표가 뜨는 이유가 저희가 이 프렛이나 TR 프렛을 할 때는 여기 카트리지를 끼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카트리지를 끼지 않아서 이 느낌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저기 있는 카트리지를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디어리어도 똑같이 설정. 이 PNT는 어떻게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익사이테이션 타임, 메저먼트 딜레이 타임, 인티그레이션 타임을 다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퍼 리드도 설정을, 이 네 가지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게끔 저에게 세팅 조건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TRF에 관련된 시약을 사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하고, 익사이테이션은 얼마큼 밀리세컨으로 주고, 메저먼트 딜레이도 얘도 밀리세컨으로 얼마큼 주고, 인티그레이션 타임 얼마만큼 읽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설트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이크도 필요하신 경우 체킹해 주시면 되고, 세팅 기능에서 리더도 방향도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TR 프렛은 어떤 의미냐면 프렛하고 TRF를 합친 기술입니다. 이게 최고의 어큐러시랑 최고의 센시티비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HTRF 동일하게 TR 프렛, 동일한 거거든요. HTRF는 시스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TR 프렛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 시약명이 HTR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HTRF로 많이 브랜드화 돼가지고 저희가 그냥 HTRF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도너를 이용을 하고 중간에 메저먼트 딜레이 타임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 자체도 란탄계적 다이를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TR 프렛이나 FP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드러그 디스커버리나 어떤 타격 물질을 찾을 때 가장 요새 많이 이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워싱 과정이 없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어세이기 때문에 워싱 과정 없이 시약만 넣으시고 바로 측정하실 수가 있으신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짧아지고 선생님들께서 어큐러시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바이오 벤처에서 이 법으로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R 프렛을 하실 때도 에미션 파장대가 란탄계적에 따라서 두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에미션 파장대 2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플레이트 타입도 스탠다드 오파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 PMT의 노팅은 아까 TRF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시간에 대한 조건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이크도 필요한 경우에 체킹해 주시고 세팅 리더도 방향도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FP.
FP로 넘어가는데, FP가 혹시 FP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평강. 평강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평강이랑 다른데, 이 안에 평강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이크로플로이트 리더기로 평강 기능이 없는 것들로는 평강을 찍으실 수가 없으세요. 얘는 어떤 샘플에 빛을 투과시켜서 얘가 다시 평강판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평강판에 통과되는 이러한 샘플에 대한 그 빛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플로로센스나 HTRF까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붙이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정량이나 이렇게 타겟팅하는 건데, FP는 어떨 때 많이 쓰시냐면 엔자임에 대한 액티비티를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그 다음에 스몰 몰레큘을 찾고 싶거나, 프로테인 인터액션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분자 운동 능력에 따른 평강에 대해 방향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시약 중에는 트레이서라고 하는 메탈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약 안에 얘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얘가 원하는 타겟에 얘가 바인딩이 되면 얘가 분자의 회전 운동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타겟에 붙지 않으면 얘는 이 용매 속에서 자유롭게 막 이리저리로 막 튀게끔 되어 있고요. 얘가 원하는 타겟의 물질에 바인딩이 되어야지만 회전 속도도 느려지면서 평강판을 쪼여줬을 때 평강판과 일정한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하게끔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P도 프로테인 아까 말씀드린 엔자임 그런 액티비티를 볼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얘 또한 호모지니스한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워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워싱을 하실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워싱 스텝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결과값에 대한 차이가 크게 편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휴먼 에러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P를 사용하실 때도 지금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되는 형광에 따라서 바이에 따라서 이 값들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넣으시면 되고,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끼우셔야지만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플레이트 타입은 원하시는 대로 96의 스탠다드 오파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미디어리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PMT는 나머지는 형광이랑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PMT 게인에서 이것도 똑같이 하이나 미디움으로 설정해 주셔서 읽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평강을 읽으실 때는 PMT 게인을 하이로 읽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얘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평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평강의 계산법은 RLU, RFU 값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MP 값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사용합니다. 자동적으로 결과를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FP를 지정하시면 이 의미는 뭐냐, 내가 패러럴하고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평행하고 수직으로 지나간 이 빛의 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를 나눠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MP 값으로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내가 만약에 원하는 타겟 물질과 바인딩해서 평강판을 얘가 통과하게 되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통과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운 분자들은 대부분 수직이나 수평 방향 둘 다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P 값으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수평 방향에서 튕겨나간 그 값만 저희가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선생님께서 나중에 개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FP에 대해서 원리를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좀 해주셔야지만 돼요. 처음에 하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쉐이크는 아까처럼 필요에 따라서 체킹해주시고 뭐 설정해주시고, 세팅 방향, 리드 오더 방향도 원하는 방향대로 선생님께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미 듀얼인데요. 루미 듀얼 혹시 브렛이라고 하시나요? 네. 브렛은 루미너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플로로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프렛이 있었습니다. 얘도 루미너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브렛이고, 얘도 역시나 루미너센스를 할 때 두 가지의 비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억셉터랑 도너 두 가지의 비드를 사용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루미너센스를 좀 그 결합값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루미 듀얼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웨이브렉스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셉트, 그 다음에 도너 비드에 따른 각각의 웨이브렉스 파장대 넣어주시면 되고요. 플레이트 타입은 스탠다드 오파크, 리디어리어 또한 내가 원하는 부분 설정, PMT 모티브 아까처럼 루미너센스에 관련된 인티비전 타임도 조절해주시면 되고, 쉐이크 역시 원하시는 조건대로 설정, 리도더 방향 똑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설번스 엔드 포인트로 난 설정을 할 거고, 나는 웨이브렉스 450 파장대에서 읽겠다. 플레이트 타입은 96의 스탠다드 클리어 바텀으로 할 거고, 리디어리어는 나는 요만큼만 보겠다.
패스 체크 안 하고 난 쉐이킹도 안 할 거고 스피드 리드는 꺼주고 세팅 방향에서 리드오더 방향은 난 그냥 컬럼 방향으로 주겠다. 밑에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에서는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리딩하기 전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 창이 뭐냐, 얘가 하기 전에 칼리브레이션을 얘가 한번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하겠냐라고 하는 문의인데요. 그 문의 자체가 얘가 샘플했다는 얘가 그 하이트 어디 얼마만큼에서 얘를 찍어줄 것인가 장비 내에서 그거를 측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켜두시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거 하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오른쪽에는 내가 세팅해 놓은 세팅 인포메이션이 뜨고요. 플레이트 판에는 내가 샘플이라고 지정해 놓은 그 에어레어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리딩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는 그 값은 이 플레이트 판에 OD 값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샘플에는 샘플도 있고 스탠다드도 있고 블랭크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다양하시잖아요. 만약에 스탠다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에 따른 선생님들이 나중에 컨센트레이션도 다 계산을 해주셔야지만 되잖아요.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이 세팅 옆에 보면 템플레이트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값들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템플레이트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지금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에 뭐 스탠다드 언노운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먼저 스탠다드가 있다 라고 하시면 대부분 스탠다드를 듀플리나 트리플로 걸어주시는데 대부분 듀플리로 많이 걸어주시니까 제가 듀플리로 생각을 한번 하고 걸어보겠습니다. 나는 듀플리로 된 스탠다드가 요만큼 걸려져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 옆에 스탠다드를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스탠다드를 클릭해 주시면 밑에 이런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원래는 이 창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 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대부분 스탠다드를 시리얼 다일루션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밑에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눌러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 의미는 내가 스탠다드가 걸려져 있는 방향입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걸려져 있다. 얘는 아래에서 위로 걸려져 있다.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려져 있다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패턴 X가 2, Y가 1이라는 뜻은 A1, 2 이 두 개가 듀플리로 한 쌍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A1, B1이 한 쌍이면 얘가 1,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는 항상 시작하는 밸류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얘가 500부터 시작한다. 나는 500부터 시작하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나는 10분의 1 시리얼 다일루션을 해줬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라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총 6개의 스탠다드가 듀플리로 이렇게 걸려져 있고 이때 내가 설정해 놓은 컨센트레이션 값은 위에 디스크리터를 누르시면 500부터 10분의 1 다일루션한 팩터로 얘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 라고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블랭크가 만약에 있으시면 블랭크가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 밑에 플레이트 블랭크 있습니다. 플레이트 블랭크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난 나머지가 샘플이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 있는 부분 드래그 해주시고 대부분 샘플을 언노운으로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노운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항상 어사인으로 표시를 주셔야지만 됩니다. 어사인 표시 주시면 이렇게 언노운이 설정이 됩니다. 하고 오케이 눌러주신 다음에 리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리딩을 해주시면 이 플레이트 판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OD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대한 컨센트레이션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CV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거나 왼쪽 내비게이션 트리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곳에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스탠다드는 각각 웰의 위치가 표시가 될 거고요. 내가 처음에 지정해 놓은 컨센트레이션 팩터는 500부터 10분의 1 시리얼 다일루션한 팩터로 얘를 지정을 했다. 빈칸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결과값일 거고요. 이때 백하코는 얘가 실제적으로 읽은 농도값입니다. 그 다음에 밸류는 항상 OD 값입니다. 각각 웰에 대한 OD 값, 민 밸류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의미가 납니다. 에버리지, 평균값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밸류의 평균값,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CV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언노운에 가서도 밸류, 각각 웰에 대한 OD 값, 그 다음에 리절트는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커브에 맞춰져서 나온 얘가 농도값으로 계산이 될 거고 이 민 리절트는 이 전체에 대한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CV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산출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커브 핏이 다양하기 때문에 핏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는 스탠다드에 관련된 15가지 이상의 커브 핏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커브 핏 클릭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이때 포필 그래프로 그려주시겠다라고 하시면 포필 그래프에 대한 커브핏 요 수식에 의해서 얘가 커브핏을 그려줄 거고 이때 R 스퀘어 값, ECOC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얘를 엑셀로 이걸 결과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익스포트 누르셔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갈 건지 클릭해 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신 다음에 세이브 에즈가 텍스트 파일하고 엑셀 두 가지로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로 해주시고 파일 네임 저장해 주시고 저장 위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면 뭐 원하시는 위치에 얘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얘를 나는 어떠한 이제 그 세팅을 했는데 이런 세팅을 난 다음 실험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세팅 그 프로토콜을 저장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위에 보시면 세이브 에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이브 에즈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세이브 에즈 타입이 데이터 파일하고 프로토콜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나중에 리딩한 이 결과값이 데이터 파일 자체 이 소프트 SNP 방식으로 얘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프로토콜 파일은 프로토콜 여기 나와 있는 프로토콜 파일을 선생님께서 저장할 수 있으신 거니까 프로토콜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 저장해 주시고 세이브 해주시면 바탕화면 이렇게 테스트하고 뜹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대로 계속 사용하실 거면 그때부터는 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 더블 클릭하시면 계속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으신 기능이신 거고요.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본적인 교육은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쓸 때는 주로 프로테인 많이 썼거든요. 네. 거기에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없어요? 찾아보면 다 있으십니다. 프로토콜 매니저에서 있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에서 프로테인 컴트에 들어가시면 프로테인 컴트, BC, 브레드포드 그냥 그걸로 쓰면 되겠네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브레드포드는 그냥 595 나노미터 파장에서 찍으시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